파산이라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혼 위자료나 양육비 같은 지극히 사적인 가족 문제들은 대체 어떻게 처리될까요? 과연 내 권리와 내 돈은 누가 쥐게 되는 걸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개인의 파산재단과 가족법상 청구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하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법적 줄다리기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핵심 쟁점은 총 5가지입니다. 파산과 가족법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혼 위자료의 행방, 양육비 청구권의 구조, 상속재산 분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예외까지 흐름을 따라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가족법상 권리와 파산재단 사이의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들으시는 내내 이 파산재단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거대한 바구니라고 상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구니는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채무자의 손을 완전히 떠나서 오직 파산 관제인만이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죠. 돈이 될 만한 건 싹 다 이 바구니에 담기게 됩니다. 반대로 일신 전속권은 여러분의 주머니입니다. 이건 채무자 개인에게 너무나도 깊숙이 딱 붙어있는 권리라서 절대로 남한테 넘기거나 뺏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제인의 바구니 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내 주머니 속에 끝까지 안전하게 남아있는 권리인 셈이죠. 우리가 다룰 이 빽빽한 법률 문헌들의 핵심 질문은 결국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과연 어떤 권리가 관제인의 바구니에 통째로 뺏기고 또 어떤 권리가 내 주머니에 끝까지 남게 될 것인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두 번째 쟁점, 이혼 위자료의 행방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 위자료 청구권이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할 권리 자체는 처음에는 철저하게 아주 개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 주머니에 굳건히 남아있어야겠죠. 파산재단, 즉 바구니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정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나 위자료 받겠다 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가사 조정을 신청하는 그 공식적인 순간 이 권리가 일센 전속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갑자기 단순한 돈, 금전적 채권으로 성격이 싹 바뀌면서 관제인의 바구니 안으로 직행해버리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자, 세 번째 쟁점, 양육비 청구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복잡한 시간의 흐름이 얽힐 때 법의 논리가 어떻게 확 변하는지 보시죠. 관련 법률 문헌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법이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 사이에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갈 장래의 양육비는 매일매일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파산 바구니에 안 들어가고 채무자 주머니에 계속 남습니다. 하지만 밀린 돈, 즉 과거의 양육비는 얘기가 다릅니다. 훨씬 더 까다롭게 들여다봐야 해요. 과거의 양육비라고 해도 파산 선고가 떨어지기 전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법원이나 합의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다행히 관제인은 이 돈에 손댈 수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주도권을 쥐고 재판을 끌고 갈 수 있죠. 확정되지 않은 권리는 아직 완벽한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아주 아슬아슬한 시나리오를 하나 상상해 볼까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형제들끼리 미처 나누기도 전에 내가 먼저 덜컥 파산해 버린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네 번째 쟁점, 상속재산 분할로 이어집니다. 파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상속 분할 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뛰어들어 보죠. 여기서부터는 앞서 우리가 다뤘던 위자료나 양육비랑은 판이하게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속 재산을 다룬다는 건 내 개인의 상처나 아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재산의 공유 상태를 해소하는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 권리를 내 주머니 속에 남겨둘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 절대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전적인 권한을 쥐고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관제인이 직접 나서서 자, 상속재산 나눕시다 하고 요구할 수 있고 가사 재판까지 싹 다 넘겨받아서 그 지분으로 파산 바구니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쟁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꽤 숨통이 트이는 중요한 예외사항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개인회생을 밟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바구니를 관제인한테 통째로 뺏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재산관리 권한을 채무자가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관제인이 훅 치고 들어오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모든 가사재판이나 조정 절차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고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다룬 고도로 기술적인 경계선들을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위자료나 양육비, 상속 분할 같은 가족법상 청구권들이 과연 언제 내 주머니에 남고 언제 관제인의 바구니로 넘어가는지 명확히 구분되시죠? 이 흐름만 머릿속에 넣으셔도 복잡한 법적 쟁점의 큰 틀은 완벽히 마스터하신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단지 소송을 제기했느냐 아니냐라는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내 권리의 운명이 뒤바뀐다면 대체 언제 내 정당한 몫을 청구하는 게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타이밍일까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아슬아슬한 타이밍 싸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